네, 여러분, 정규제 칼럼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정규제 뉴스 결제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제 그동안 많이 고쳐지고 해서 정규제 TV 홈페이지에 오셔서 jkjtv.han경.com으로 오셔서 결제를 해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또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 자주 묻는 질문해서 쭉 그 웬만한 케이스들이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0월 3일 날 오는 토요일이죠. 10월 3일 날 정규제 TV 오프라인 토크 파티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가을밤에 여러분이 즐기셨던 극강 교수들의 대화 뭐 이런 행사입니다. 아주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이영훈 교수님을 비롯한 뭐 조우석 평론가 뭐 등등 뭐 기라성 같은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십니다. 오셔서 사인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그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또 격려도 좀 해드리고 하는 모임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낙엽이 깔리기 시작하는 한국경제신문 1층 야외 소극장입니다. 아시죠? 그 장소. 그리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뭐 클래식 기타를 기가 막히게 또 치시는 분이 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 하시면 뭐 아람브라이 궁전 뭐 이런 걸 기대하실지 모르는데 울고 넘는 박달재 이런 걸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연주를 하신다고 같이 엔조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은 정규제 칼럼 가족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건 뭐 누가 모르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민경국 교수님께서 쓴 칼럼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국 교수께서 쓴 칼럼을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제 TV 홈페이지에는 이 칼럼을 그대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과도한 복지가 가족 해체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유럽 사회는 경제위기와는 성격이 전적으로 다른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가족의 위기가 그것이다. 가족제도의 중요성과 그 권위에 비추어 볼 때 가족의 위기는 사회의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가족은 시장보다도 그리고 국가보다도 먼저 생겨난 원초적 공동체다. 그러나 유럽 사회에서 가족은 늘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불평등의 원천이라는 이유로 가족 제도를 철폐하려 했던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제외한다면 현대 유럽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가족 기능을 훼손하기 시작한 것은 강제적인 사회보호입니다. 노령, 건강, 생계 등 부모의 삶을 가족 대신에 정부가 보살피겠다는 것이다. 그 의도야 얼마나 갸륵한가.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부모의 국유화였다. 자녀가 아니라 사회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요즘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입니다. 저는 이 부모의 국유화보다는 가정의 국유화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오늘날 가장 아주 인기 있는 정치적 아젠다가 가족 정책이다. 출산, 보육, 교육 등 가족의 자유로운 결정 영역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다. 그 명분이 흥미롭다. 어린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애를 낳지만 키우는 일은 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유럽은 출산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사회가 부담.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다고 하니까 유럽은 가족의 천국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좌파 진영이 매료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같은 정책이 유럽 사회 번영의 기초인 가족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유럽에는 또 희한한 정책이 있다. 청소년 복지라는 개념이다. 가족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가난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정책이 교통비,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 무상급식 등 그들을 젊은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다. 좌파 정치가를 유혹하기에 딱 좋다. 그러나 이것도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의 존재를 약화시킨다. 청소년을 가족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연고라고는 없는 원자적 인간으로 만들어 국가에 예속시킨다. 우리 사회 요즘 좌익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어린이 기본권, 어린이 권리 선언도 어린이를 국가에 예속시키는 사회주의적 전통의 절정이 정책들이다. 가족 위기의 원인으로 거의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여성 정책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여성을 가족과 자녀로부터 해방시켜 남성과 동등하게 일터로 끌어내는 정책이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일터로 나간 어머니 대신 투박하고 낯선 국가가 고용한 외인의 손에 맡겨진다. 그러나 이것이 가족의 위기를 야기하는 허울 좋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의 좌파 정치가들은 명심해야 한다. 유럽 사회에서 가족과 부부의 약화로 생겨난 결과는 참혹하다. 가족의 해체로 문화적 정서적 가치의 전수도 중단되다 보니 재산권 범죄의 증가로 사회 기초 질서가 불안정하다. 가족 정책으로 원자화된 청소년들의 성적 문란도 심각하다. 가족 기능의 소멸로 가족의 결속력도 약해졌다. 부부의 성적 계약 위반도 다반사다. 파혼이 너무나 쉬워졌다. 이혼이 너무나 쉬워졌다. 가족에 대한 책임 정신도 미약해졌다. 가족 정책을 위한 정부 지출은 낭비일 뿐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니 출산의 반이 사생아일 정도로 무책임한 미혼 부모만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우리 유럽 사회 가족의 위기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 보편적 복지, 가족 정책이 가족과 부부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선의 가족 정책은 가족의 숭고한 기능과 권위를 유지하도록 자유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가족 정책에도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민경국 교수님의 칼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보편적 복지, 여성 정책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녀 평등에 대해서 굉장한 주창자이긴 하지만 소위 젠더 페미니즘에는 아주 반대합니다. 젠더 페미니즘은 이 좌익의 아주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죠. 결혼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종으로부터 예속된다고 임신을 거부한 것이 시몬 르드 보부아르입니다. 시몬 르드 보부아르입니다. 애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여성이 종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가족 제도를 부정하는 이런 젠더 페미니즘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 현세주의적 세계관, 또 가족의 결속력이 국가가 개입하면서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라. 부모가 케어해드립니다 하면서 노인에 대한 자식의 부양 의무는 당연히 약화되게 마련입니다. 국가가 먹여 살려주니까. 국가가 해주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도 마찬가지. 결국 애 낳는 일 따위는 중요한 일이 아니게 받아들여집니다. 애를 낳기 좋게 만들어준다는 환경, 보육도 국가가, 교육도 국가가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결속력을 해체하면서 결과적으로 애를 오히려 낳지 않게 만드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 출산 장려 정책의 역설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역설적으로 아이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대를 이어가면서 가정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역설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덕의 문제 또는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복지 수요를 더 늘리고 이런 역설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출산의 포기, 노인 부양의 포기, 가족관계의 포기는 무엇이 선이고 후였는지 그건 닭과 달걀, 알과 새의 문제입니다마는 어떻든 불효자식이 많아서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는지 국가가 개입하다 보니까 불효자식이 많아졌는지는 굉장한 논란거리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부모, 국가가 없이는 불효자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 가난한 노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선우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환상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가정의 중요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물론 복지제도는 필요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노인들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만 해도 542만 명입니다. 독거 노인이 그중에서 120만 명이나 돼요. 독거 노인이 120만 명. 물론 이 독거 노인으로 통계 잡힌 120만 명 중에 멀쩡하게 자식들이 있는 부모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1인 가구 수 506만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수 전체 가구의 27%입니다. 무엇이 선이냐 후냐를 따지기 전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가정이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가족관계가 국유화되고 있다. 가정이 국유화되고 있다 하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글쎄요. 자식을 낳으면 키워주는 것도 부모가 다 키워준다. 부모가 다 키워준다. 이 플라톤이 생각했던 국가주의적 사회하고 뭐가 다른 거냐? 뭐가 다른 거냐? 그때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나중에는 뭐를 느낄까? 나요? 나 유치원 부모가 키워. 너 어린이집에 부모가 키웠죠. 유치원이 날 키웠죠. 국가에서 날 용돈을 주었죠. 국가에서 나중에는 콘돔까지 나눠줬어요. 나 우리 부모 몰라요? 우리 부모는 벌써 이혼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우리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 간의 깊은 정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간의 깊은 정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는 좋은 사회일까? 나요? 나 국가에서 키웠어요. 밥도 국가에서 먹여줬고요. 어릴 때 유치원 부모가 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 등록금 국가에서 다 내줬어요. 우리 아버지요? 그 국가에서 하는 양로원에 가 있어요. 엄마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버지요? 뭐 벌써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 분이 있기나 했나요? 그런 아이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것. 가족관계가 국유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한번 이번 추석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날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한국경제신문 일청소공원에서 저녁 6시에 뵙기 바랍니다. 약간 쌀쌀할 수 있으니까 무릎 담요 정도는 하나 가지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